옛날 옛적 고창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진수가 살고 있었다. 진수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청년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항상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느 날 진수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어떤 늙은 현자를 만나게 되었다. 현자는 진수에게 고창의 깊은 산속에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특별한 곳이라고 말했다. 진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대나무 숲에 전설을 들어온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라 믿었지만 그곳을 다녀온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나무 숲 속에서 누가 어떤 신비로운 마법에 걸릴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수는 이 모든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의지와 용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대나무 숲에 당도한 진수는 그곳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햇빛이 대나무 잎에 비추어 반짝이자 숲은 마치 에메랄드로 뒤덮인 듯했다. 그러나 숲 속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진수는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대나무 사이로 들려왔다. 진수는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대나무 숲 한가운데 작은 호수가 있는데 호수 위에는 석양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다. 그 호수 가장자리에는 여러 개의 조각상들이 있었는데 모두 서로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기존의 전설을 떠올린 진수는 이곳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감정을 형태로 표현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곳이라고 믿게 되었다. 호수 근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진수는 문득 자신의 얼굴이 물에 비친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놀란 진수는 호수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곧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빠르게 그의 앞에 드러났다. 그는 그 모든 기억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했다. 진수는 자신을 둘러싼 감정의 소용돌이를 견디며 자신의 삶과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진수의 모습은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한층 깊어졌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결국 조용히 숲에서 나온 진수는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했다. 그는 이제 고창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진수는 삶 자체가 어떤 것이든 자신의 결정과 용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마을로 돌아온 진수는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했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상상에 맡겨진 채였다. 그러나 진수는 알았다.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 숲의 기억을 언제까지나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철원의 깊은 산속에는 매년 겨울이 되면 눈부신 설경과 함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히말라야의 정령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될 무렵 철원의 겨울은 동화 속 환상의 나라로 변하곤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이 숲 아래로 내렸고 나무들은 두껍게 쌓인 눈으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정령들이 숲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령들은 일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그 존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다르게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한 소년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숲길을 따라 모험을 떠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른들은 그에게 매번 길을 잃을까 걱정하며 주의를 주었지만 민준이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숲속에서 눈처럼 하얗고 빛나는 작은 생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진 듯했지만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반짝이며 환한 빛을 냈습니다. 놀란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그 생물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숲에 사는 눈의 정령 중 하나였습니다. 눈의 정령은 민준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다가가 자신들만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은 겨울철 숲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령들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령은 나무에 내려앉아 눈이 너무 무겁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했고, 또 다른 정령은 동물들의 먹이를 찾아 길을 안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가오자 정령들은 숲 깊은 곳에 다시 숨었습니다. 철원의 겨울이 끝남과 동시에 민준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매 겨울이 되면 철원 숲길을 오르며 정령들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원에서 특정한 겨울숲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곳에는 놀라운 생명체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숲은 여전히 겨울이면 눈처럼 하얗고 고요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정령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한국의 아름다운 단양 지역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흐르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자연이 품고 있는 각종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산비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 아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산과 강은 그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이 마을에는 은수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은수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기에 언제나 새로운 탐험을 꿈꾸곤 했다. 어느 날 은수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신비로운 산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존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새는 마을의 어둡고 깊은 숲속에 몸을 숨기며 기괴한 빛깔의 깃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은수는 산비둘기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 새의 깃털이 마을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은수는 부모님께 자신이 하루 동안만 숲속 모험을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나섰다. 그는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자연의 소리에 압도되었다. 새들의 노래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주는 상쾌함이 은수의 가슴을 뛰게 했다. 숲속을 걷던 은수는 어느덧 고요한 호수에 이르렀다. 그 호수는 에메랄드빛 물결이 반짝이며 주위에는 야생화가 가득했다. 은수는 호숫가에 앉아 잠시 쉬며 호응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아름다운 색깔의 산비둘기가 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은수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산비둘기는 그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날개 끝은 무지갯빛으로 빛났고 눈은 깊고 그윽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산비둘기는 도망가지 않고 은수를 지켜보았다. 둘은 서로에게서 평화와 친근함을 느꼈던 것이다. 은수는 산비둘기와 함께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새에게 길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고 숲속에 과일을 나눠 먹기도 했다. 산비둘기는 은수에게 마을에 전해지지 않은 자연의 비밀을 노래로 들려주었다. 그의 노래는 은수가 몰랐던 숲의 생명력을 일깨워 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질물 은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산비둘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했다. 마을로 돌아온 은수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산비둘기와의 만남을 전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은수와 함께 마을의 전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은수의 모험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숲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산비둘기는 더 이상 신비로운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친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마을에는 전보다 더 큰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고 한다. 산비둘기는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서 은수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논산 지역에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마법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논산에는 괜지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괜지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언젠가 큰 모험을 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설이 된 마법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하고 다른 세상에 문이 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마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항상 궁금해하던 벤지는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법 연못에 가보자. 그곳에 가면 우리도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친구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벤지의 설득에 마음이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맑은 날 친구들과 함께 마법 연못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 연못으로 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벤지는 연못에서 본 모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법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맑았고 물 위에는 알록달록한 빛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벤지와 친구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 갑자기 물보라가 일면서 노인의 모습이 물 위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연못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란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이냐? 벤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연못의 전설을 확인하러 왔어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실제로 특별하지. 하지만 너희의 소원이 진실되고 순수해야만 이루어지리라. 어떤 소원을 빌겠느냐?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각자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지는 깊이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의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연못의 물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연못의 한가운데에서 황금빛 나비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비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을로 향했고 그 순간부터 논산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벤지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일을 간직하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법 연못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그 이야기는 논산 지역의 또 다른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논산의 마법 연못은 옛 전설과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 새로운 소원과 희망을 거두내고 있습니다.